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이틀간의 상승세를 마무리하고 오늘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래도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외국인 투자자가 등장을 하면서 양시장에서 좀 많은 물량을 담아갔는데 오늘은 또다시 팔자세로 전환되는 모습이고요. 간밤 유가가 다시 한번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오늘은 석유주, 정유주들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들은 정보도 밀어주고 있고 기업들도 신성장 동력으로 낙점을 하고 투자를 확대한다는 기대감에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중고차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들도 중고차 판매가 가능해졌죠. 그러면서 관련주들의 강세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르는 종목과 내리는 종목이 거의 반반인 시장인데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은 어떤 상황일지 또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저희가 또 꼼꼼하게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받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황민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진짜 간만에 강세장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걸 이어받지는 못하고 좀 주춤합니다만 이제 많은 증권가에서는 2600 코스피 바닥은 좀 확인된 것 같다. 여기가 바닥이 아닐까라는 의견들이 우세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시장을 조금 더 상승 쪽으로 열어두고 봐도 될지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지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체적이네요. 예. 시장에 대해서 지금 증권사 쪽에서도 그동안 좀 안 좋게 얘기를 해왔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2600포인트라는 이 지점에서 더 이제 많은 악재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고 지지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제 5월 달까지는 다음 FOMC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상승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주식 시장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던 얘기였는데 결국 주식시장에서의 최고점과 최저점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서 사라는 건 주가가 좀 많이 빠졌을 때 사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깨에서 팔아라는 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거기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매도를 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이 어제 오늘 빠진 게 아니거든요. 주식시장은 사실 지난해 6월 달에 고점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은 무릎 정도인지 아니면 바닥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무릎보다는 좀 아래에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2600포인트라는 데가 사실 최저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얘기도 계속 해드렸던 거고요. 저 역시도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너무 겁을 먹고 있다가 보면은 결국 이제 최저점을 막 찾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샀다가 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다 보면은 결국 주가 올라갈 때도 의심을 하게 돼요.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나중에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때서야 뒤따라 매수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약간의 좀 과감한 그런 결단력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하느냐. 저는 당연히 경기 민감주, 리오프닝 관련주를 봐야 된다.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을 볼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앞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사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대한 싼 가격에 있고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유망한 종목은 당연히 리오프닝 관련주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 완화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더 코멘트를 간단하게 달아드린다면 사실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야 아실 거예요.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이미 화요일 날도 얘기를 해드렸겠지만 지금 러시아에 대한 문제도 이번 디폴트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건 이제 인위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건 역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당연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고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문제도 결국은 협상이 1차부터 4차까지 갔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우크라이나 쪽이 이제 을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쪽이 갑이 된 거예요. 시간 싸움을 벌였을 때 우크라이나 쪽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러시아는 빨리 빠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요. 지금은 이런 리스크들이 소멸되면서 해소가 되면 그만큼 주가는 또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은 조금씩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움직일 때다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뭐 오늘도 방역 지침도 좀 완화가 됐고 앞으로 또 거리두기는 더 완화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 우리는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서울반도체 13,200원에 20%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데 다른 종목 손해보는 거 정리하고 여기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까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거 들어가신 거죠? 한 20일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이거를 조금 더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일단은 뭐 주가는 많이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은 건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마 다른 종목들은 혹시 손실 중이신가요? 시청자분? 30% 비중 있는 게 좀 손실이라서 네. 그러니까- 정리하고 요거 한 50%로 만들고 그러니까 정리를 싶어요. 하시려고 하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손실이라서 정리를 하고 이건 지금 수익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유망할 것 같아서 옮기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혹시 정리를 하려고 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요? 대상 24,500원쯤 되는데 그게 한 30% 되거든요. 대상을 지금 정리해서 이쪽으로 옮기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사실 서울 반도체보다는 대상이 조금 더 나아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뭐 치킨집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2명을 쓰고 있어요. 근데 A라는 직원은 일을 굉장히 잘해요. 혼자서도 열심히 막 일해서 막, 2사람, 3사람의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B라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내가 잠깐 자리 빌 때, 이 직원은 막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그죠? 농땡이를 피워요. 그러면 지금 경제가 좀 어려워져서, 운영하기가 좀 어려워져서, 한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 일 잘하는 A 직원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B 직원을 내보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할 때, 이 A라는 직원이 이제 일을 잘하지만, 만약에 주식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A라는 직원은 일을 잘한다는 건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을 얘기해요. 그죠? 예. 네. 그런데 B 직원은 수익이 안 나고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을 이제 B 직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원래는 A라는 직원을 놔두고 B라는 직원을 잘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보통 이제 주식에서는 이걸 갖다서 놓고 본다면, A 직원이 이제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이 직원을 자르고, 일을 못하는 B 직원에 돈을 더 준단 말이죠. 이게 물타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사실 여기에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상황과는 맞진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선택에 대한 그 문제는 사실 지금 수익을 주고 있는 서울 반도체 쪽에 대상이 지루하니까 요걸 이쪽으로 좀 타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지금 당장 현재로 봤을 때는 대상이라는 기업이 일을 좀 못하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 애예요. 그 대상이라는 회사는. 그 반면에 서울 반도체는 잠깐 내가 볼 때는 일을 잘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대상이라는 회사가 조금 더 일을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차라리 서울 반도체 쪽을 정리할 게 아니라 서울 반도체 쪽에 이제 무릎 타서 갈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대상 그대로 놔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근데 네. 지금 서울 반도체들이 많이 바닥에 가까운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대상도 바닥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함 쪽으로 더 갈 게 아니라요. 그리고 앞으로 올라간다면 서울 반도체보다 대상이 조금 더 편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 서울 반도체 서울 반도체 쪽에 다 물타지 마시고요. 그냥 대상은 대상대로 반도체는 서울 반도체대로 가져가시고, 제가 볼 때는 위쪽으로 서울 반도체는 목표 주가를 너무 높게 못 봐요. 지금 당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17,0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보고 가세요.
그 대상도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요. 대상 같은 경우에 시간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 26,000원, 27,000원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여기서 팔기엔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팔지 말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락앤닥이요. 락앤락 매수가랑 비중은요? 10,50원에 15%요. 10,50원에 15%.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락앤락. 뭐 주식으로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뭐 자주 쓰고는 있습니다만, 뭐 워낙 이제 많이들 쓰시는 제품이니까 실적은 사실은 뭐 크게 드라마틱하게 성장은 안 해도 늘 좀 탄탄한 기업이긴 하잖아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잘 들어간 걸까요? 일단 뭐 김장철에 또 네. 이런 용기를 많이 쓰니까 그쵸, 그쵸. 그때 뭐 예전에는 이제 한때 그렇게 수혜주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장수혜주. 네. 예. 그런데 이제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아마 이제 시청자분도 락앤락 제품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락앤락이 한때 좀 안 좋았던 부분이 밀폐용지 자체가 이제 그 플라스틱에서는 유해 물질이 좀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라스락 이 그 삼광 글라스가 대체로 막 올라갔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락앤락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팔리긴 하지만 이 락앤락이라는 제품이 중국 쪽에 진출하면서 굉장히 또 큰 성과를 얻어왔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어느 순간 락앤락이 중국 관련주로 좀 묶여버리게 된 거죠. 지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가격이라면 저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네. 지금 이 가격은 뭐 지금 수익이 나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미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고요. 제가 볼 때는 좀 기다리셨다가 12,000원 정도에서는 충분히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잘 가져가셨다가 12,000원 오면 그때 수익에서 잘 빠져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이렌시스고요. 네. 네, 3,600원에 지금 한 7% 정도 갖고 있거든요. 예, 3,600원에 7%. 네. 매수를 최근에 그래서- 하신 거죠? 한 2, 3주 사이에 한 3, 4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잘 들어가신 네. 건지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뭐 약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멘토님. 요즘 우리 시청자분들 전화 오는 거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점이라 판단을 하신 거겠죠? 조금이라도 거의 약수익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거는 잘 들어갔을까요? 일단 뭐 지금 그 시점으로 본다면 주식을 이제 사야 되는 시점으로 본다면 타이밍은 당연히 나쁘지 않아요. 네. 저도 이제 최근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좀 행동을 할 때다. 그래서 이렌시스를 일단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 이렌시스라는 회사를 지금 시청자분들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부 아시는 분들은 주가가 좀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야? 하고서 한번 찾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렌시스가 최근에 지금 이슈 때문에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삼성 북미 특허 등록 소식 때문에 주가 그 당시에 주가 한번 또 올라왔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기업 자체가 비중이 7%잖아요. 비중을 많이 들어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이제 트레이딩을 해볼까 해서 들어가신 거죠. 맞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올라갈 때 잘 팔아야 돼요. 항상 트레이딩 종목들은 떨어지면 못 팔아요. 떨어질 때까지 이게 어디까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기다리다가 나중에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은 그 전에 팔 걸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못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 오늘 지금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뭐 가격 차이는 얼마 나지 않아서 수익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제가 볼 때는 4,000원 정도에서 좀 흔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3,9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 단기로 들어간 거니까 3,900원 정도 왔을 때 수익 챙기고 나오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고민? 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아, 저기 이노뎁이라고 있거든요. 이노뎁.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9,900원에 40%. 네, 이노뎁은 네. 19,900원에 40%. 네. 네, 알겠습니다. 19,900원이면 이번에 들어가신 걸까요, 시청자님? 전번에 좀
좀 됐어요. 좀 뭐 됐다가 빠졌다가 지금 온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좀 이제 오래 가지고 있으셨는데, 자, 이노뎁은 좀 괜찮은 종목일지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노뎁을 지금 그 19,900원이면 사실 그 저는 어제나 오늘 사지 않았을까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요. 근데 또 오랫동안 매수를 하고 나서 좀 기다리셨다고 하시는데 혹시 전 2월 달쯤에 매수하신 거 아닌가요? 혹시? 그거보다 더 전인가요? 아니 그 전이 아니고 네. 2만 원대에서 돌 때 네. 2만 300원, 2만 500원 그때 돌 때 2만 원 19,900원에만 사면 괜찮겠다 해서 샀죠. 낙폭도 큰 거고. 네. 그래서 예. 아, 추가 매수를 하셨다는 거죠? 아니요, 추가매수. 아, 기다렸다가 그때 네. 당시에 보고 있다가 이제 떨어졌을 때 이제 사신 거군요. 네, 아. 사서 샀는데 떨어졌는데 네. 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끌었지만 올라오니까 일단 기다려요. 어떤 부분 때문에 좋게 이 회사를 좋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네. 제가 이제 항상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회사도 사실 2021년도 6월 달에 상장된 회사잖아요. 그죠? 예. 6월 달에 상장된 회사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첫날 봉의 고점과 저점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첫날 발생됐던 그 봉의 이 고점 자리가 23,000원 정도 가격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점 가격대를 보면은 17,9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표시해 놓은 가격이 위쪽이 여기가 상장 첫날의 고점이었고 이 아래쪽이 상장 첫날의 저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저점 상장 첫날의 저점 가격만 깨지 않는다면 사실 네.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시장이라는 네. 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노뎁은 일단 위쪽으로는 23,000원 정도 가격대를 목표 주가로 잡아놓고 일단 보시되 네. 손절가는 18,000원을 잡고 보셔야 돼요. 아, 이 가격, 18,000? 네, 18,000원 가격이 만약에 이 가격을 깨게 되면은 투매가 나올 수 있거든요. 투매가 나온다는 건 주가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손절가는 18,000원 잡으시고 목표 주가 23,000원 잡고 대응하신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올라올 때만 잘 팔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TYM이고요. 네, 2,100원에 30%입니다. 2,100원에 30%. 예.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지가 좀 되셨네요, 시청자님. 예. 작년 6월 달인가 그때 아. 했어요. 그러셨구나. 그럼 정말 네. 오래 가지고 있으셨는데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때는 한창 좀 오르는 구간이어서 이제 들어가셨는데 이제 그 후로 지금 뭐 매도 타임을 좀 놓치신 것 같아요. 다시 올라올까요? 예. 2,100원에 네. 매수를 하시고 예. 일단 지금 제가 한 가지 또 물어보고 싶은 게요. 혹시 그 TYM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예. 농기계 업체고 저기 유럽으로 매출이 많이 발생되고 근데 전환사채 발행이 많이 되는 바람에 주가가 네. 많이 떨어졌고요. 네. 요즘 그런 게 좀 있고 세무조사가 들어간 게 있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지금 제가 이제 물어본 이유는 사실 아무런 그런 그 기업에 대한 내용 없이, 그죠? 모르고 그냥 매수하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이유도 잘 모르고, 그죠? 근데 지금 TYM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고 나서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한 그 정보들은 지금 계속 꾸준하게 지금 찾아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농기계 쪽 이제 사업을 또 하고 있지만 필립 모리스라는 담배 회사 아시죠? 그죠? 거기에서 국내 또 필터 또 이 회사가 또 다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악재라는 건 어느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회사 자체가. 네, 악재는 지나갔고 지금부터는 최근에도 거래가 지금 조금씩 이제 많지는 않지만 거래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점으로 봤을 때는 낙폭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 조금씩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자리들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TYM이라는 회사가 그동안 좀 힘들게 했잖아요, 그죠? 떨어질 때도 그렇고. 근데 올라갈 때 보면은 갑자기 막 슈팅이 나왔던 적도 있어요. 근데 주가 자체가 그렇게 탄력이 굉장히 큰 회사는 아니에요. 네, 올라갈 때도 약간 좀 답답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만 좀 감내하고 가신다면 매수한 가격이 22,100원이잖아요.
사실 예, 예. 제가 볼 때는 2,100원보다는 좀 높게 2,200원? 네, 그 정도까지 좀 예. 끌고 가셨다가 거기서 잘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욕심을 더 부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네, 목표 주가 2,200원 분전만 돼도 제시해드릴게요. 지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윌리님께서 SD 바이오센서 59,000원에 10%, 목표가는 65,000원으로 보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요즘 SD 바이오센서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기미를 보이고 있네요, 멘토님. 65,000원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65,000원이요. 네. 일단 지금 매수한 가격이 59,000원이시면 이게 제가 가격대가 다 최근인가요? 오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 들어 많이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체외 진단 키트와 관련된 그런 이제 회사들이 최근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거의 끝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그 관련주로서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아직 시세는 끝나지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시세가 아직 끝나진 않아서 주가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신규로 들어가는 건 좀 지금은 좀 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도 65,000원 정도의 가격을 지금 생각을 하셨다는 건 그만큼 이제 거의 지나가는 끝물이라는 판단을 좀 하신 것 같긴 해요. 어느 정도 그 정도는 머릿속으로 생각하신 것 같고 제가 볼 때 65,000원 정도 자리까지 기다리기보다는 64,000원 정도 남들이 보면은 대부분이 65,000원 정도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기업을 만약에 보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나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64,000원 정도까지만 목표 주가 보시고요. 올라오면 팔면 되죠, 수익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64,000원 정도 목표 주가 짧게 보시고 가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댓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가온님께서 드림 시큐리티 5,300원에 10% 추가 매수 고려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5,300원이면 이제 매수하신 지가 꽤 됐네요. 근데 드림 시큐리티는 또 늘 이슈가 이제 잠잠해지면 터지고 하잖아요. 디지털 화폐 관련주기도 하니까 보완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역시 이제 좀 힘들죠. 잠자마다 갑자기 이제 또 터지는데 이 갑자기라는 게 시간이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게 좀 문제인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보안 쪽이 결국은 이제 회사들은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벌고 성장성도 분명히 좋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회사들이 안타까운 게 테마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시간 투자라는 건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는 지금 5,3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 회사는 제가 만약에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다릴 거예요. 기다렸다가 최소한 5,5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 팔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시간 투자 좀 하시고 추가 매수라는 건 지금 10% 정도 비중을 매수하셨는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음 테마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했을 때 다음 테마가 너무 늦게 오면 또 시간적으로 너무 소비가 되잖아요. 차라리 지금 현금이 있다면 이 종목은 이 종목대로 그냥 놔두시고 다른 종목의 승부를 좀 걸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현금이 있다면 매수로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동국 RNS요. 네, 동국 RNS 매수가랑 네네. 비중은요? 4,830원에 예, 16%요. 4,830원에 16%. 예, 예. 오늘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좀 사는 가격이 오면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들고 가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히토류 관련주기도 하고 또 리비안 관련주로 엮여서 오늘은 또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볼까요? 아니면은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가격하고 사실 매수가 차이는 그렇게 많지가 없어요, 않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시세가 좀 나왔잖아요. 그동안 좀 잠잠하다가 시세가 나왔는데 사실 그 중간중간에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이 왔던 적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는 건 예, 예. 왔다가 또 그죠. 안 맞아요. 올라가고 네.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반응이 아예 없다가 뭐 나온 게 아니라 중간중간마다 그런 끼미를 보이고 나서 이번에 또 반응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는 동국 RN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팔 때는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그래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어느 시점에 네. 지금 약간 매도를 성격이 좀 할까요? 급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니요, 내가 올해 얘기하면서 이게 지난 네. 10월 달인가 잡아갖고 저번에도 이거 거의 요 사는 가격이 올라와가 매도를 하려다 네.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가 알고 있어야 뭐 좀 더 들고 가든지 왜든지 하지 싶어.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서 항상 이제 목표 주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예. 설명드리면서 목표 주가를 얘기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성격이 좀 급하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일단 예. 동국 RNS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지금 이제 최근에 거래가 들어왔고요. 중간중간마다 들어왔던 이 테스트 물량들이 있었어요. 잠깐 왔다가 빠졌다, 왔다 빠졌다. 이 물량들이 결국은 매집 네. 물량들이었다는 거예요. 매집. 예, 예. 네. 그래서 예.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그 거래가 또 순차적으로 들어온 건데 여기서는 사실 그 4,830원 가격에 팔기보다는 5,000원 정도까지 한 번쯤은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기다리신 김에 성격이 예. 또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다리신 김에 좀 더 기다렸다가 5,000원 예. 오면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그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기다리셨다가 5,000원에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녹십자 네. 38만 6천 원에 10%입니다. 네, 38만 6천 원에 10%. 네. 지난해 매수를 하셨네요. 이게요, 거의 2020년 정도에 매수를 한 것 같아요. 네,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예, 그때 제가 45만 원에 5%를 샀다가 계속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38만 6천 원으로 이렇게 해서 10%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속 조금 추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그 단가를 좀 낮춰야 될지 네.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갖고 가야 될지 네.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녹십자는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고 이제 문제는 우리 시청자분이 조금 높게 매수하셔서 그렇긴 한데 또 다행인 거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멘토님. 추가 매수할까요? 제가 녹십자는 정확히 기억나는 게 예. 2020년도 4월, 5월 예. 이때죠. 그때 이제 녹십자 싸니까 이런 종목은 이제 매수해서 갖고 가도 괜찮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하고 지금 매수한 가격이 사실 50만 원대까지 올라갔을 때는 코로나 테마를 타고 올라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로 인해서 올라갔던 게 거품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는 사실 녹십자라는 회사가 성장성으로 봤을 때 얼마나 큰 성장성이 있을까요? 이 정도까지 50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사실 그런 거는 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해요. 왜냐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와 저거 더 올라가면 60만 원까지 가는 거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70만 원, 80만 원을 얘기하기도 해요. 이런 거에 휩쓸리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지금 녹십자의 경우에는 회사는 분명히 좋아요. 좋은 회사고요. 뭐 최근에 이제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뭐 혈액제제 관련해서 지금 미국에서 허가 지원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빠져 있어요. 지금 봤을 때 녹십자는 어때요? 어때 보여요? 제가 볼 때 녹십자는 지금은 충분히 좋은 가격이 있어요. 차라리 산다면 지난번에 뭐 40만 원 근처에 살 게 아니라 차라리 지금 가격에서 우리가 매수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자리예요. 저는 그래서 녹십자의 경우에는 10% 정도 비중이라면 매수가가 저렇게 높다면 지금은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시는 게 저는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주가 너무 높게 추가 매수하면 높게 보지 않아도 되겠죠. 35만 원 정도 목표 주가 좀 길게 보고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하나손해보험이고요. 예, 4,300원에 20%. 4,300원에 20%면 이번에 매수를 하셨나요? 예, 좀 됐는데 네. 저기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하나손해보험 네. 요즘 잘 가잖아요, 멘토니. 뭐 실적에 네네. 대한 기대도 좋고 외국인 기관 수급도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최근에 4,300원 가격이면
매수 시점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수익도 지금 잘 나고 있는데 물론 수익이 낮기 때문에 매수 시점이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일단 중요한 건 이제 하나손해 이제 보험사들하고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좀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가계부채의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기업들이 그동안 또 경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금 약간 이제 그 돈에 대한 이제 부실 문제가 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은행주도 그렇고 이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길게 본다면 사실 이 기업은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제 적정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너무 위쪽으로는 최소한 5천 원 정도까지 바라보고 가세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5천 어느 정도, 원까지요? 네, 어느 정도 수익이 만족할 만한 수익은 나오잖아요. 이 정도면 그죠? 그러니까 예. 5천 원 정도까지 지금은 끌고 갈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했잖아요. 예. 네, 우리나라 최근에 동결했지만 우리나라 금리 인상 또 진행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종목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5천 원까지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4,900원은 넘어갈까요? 5천 원까지 보자니까요. 지금 아, 4,900원, 예, 4,900원을 얘기하고 계세요. 예, 아니 네. 저희 거기가 고점이니까. 네, 5천 원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나온 피폴이고요. 이 16,650원에 5%예요. 네, 16,650원에 5%. 알겠습니다. 일단 비중이 굉장히 적네요, 멘토님. 이건 어떻게 볼까요? 다행히도 이제 비중이 좀 적긴 한데요. 네. 사실 라운피플이라는 회사를 지금 매수를 혹시 언제쯤 하셨나요? 시즌은? 좀 한지 좀 됐어요. 좀 되었어요. 네. 최근에 뭐 공급 계약 해지 소식도 있었고 그래서 좀 주가가 또 한번 흘러내렸어요. 그죠? 근데 지금 라운피플이라는 회사가 지금 실적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아니요. 실적 확인 안 해보셨어요?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 지금 화면에 잠깐 보면요. 이 빨간 글씨 보이시죠? 빨간색 네네네. 숫자. 빨간색 숫자는 뭐예요? 적자인 거잖아요. 아, 네. 이 검은색 글자는 그 돈을 벌었다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네. 표시된 거는 돈을 벌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손해 보는 기업을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돈을 버는 기업을 사는 게 좋겠죠. 안 그래도 그죠? 예. 아직 그것도 볼 줄 몰라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지금 왠지 주식을 뭐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예 공부를 안 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주식을 하면 사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적도 보면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나서 살 때는 차트를 보고 사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가가 빠지면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뒤늦게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적을 확인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적이라는 건 최소한 이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니면 손해를 보고 있는지 이 부분은 습관처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주식을 살 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하죠. 그죠? 네. 또 자기 전에 양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이런 습관처럼 주식을 사기 전에 항상 실적을 확인해 봐야 돼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라운피플 같은 경우에 다행히 매수한 가격하고 비중이 작진 않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매수한 가격이 지금 16,650원이잖아요. 그죠? 네. 매수 가격까지 올라오면 아마 조만간 올라올 것 같거든요. 올라오면 그때 그냥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스맥스요. 11만 5천 원에 10%요. 11만 5천 원에 10%. 네네. 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가 이제 뭐 한 10만 원 아래에서 바닥권을 잡고 이제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다시 또 중국 봉쇄령이 터지면서 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또 이 봉쇄령은 풀리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뭐 어떻게 당연히 풀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지금 그동안 정책이 미국은 금리를 올리잖아요. 근데 오히려 중국은 금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는 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치 역시도 사실은 어쩌면은 약간 쇼적인 부분이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해결된 문제라고 본다면 당연히 이 종목은 잠깐 눌렸을 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매수한 가격이 사실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추가 매수를 또 해야 될까도 고민을 하고 계시죠? 네. 그죠? 네. 추가 매수한다고 하면 저는 5% 정도 추가 매수 더 하셔도 괜찮아요. 뭐 10%까지 더 하지 마세요. 네, 지금 오늘 종가에 하셔도 괜찮고요. 가격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종가도 괜찮고 내가 주말 동안 좀 불안할 것 같다. 그러면 월요일 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5% 정도만 추가 매수해도 단가는 그래도 좀 떨어질 거예요. 이 정도면. 비중 자체가 10%니까. 그렇게 해서 12만 원까지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시간 투자 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번 문제도 별거 큰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이 좋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네, 전문가님. 네. 늘 방송을 이제 가끔 저는 이제 이거 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전문가님 너무 친절하게 네. 이렇게 저희들한테 주린이한테 알려주고 그래서요. 너무 네. 도움이 많이 돼서 오늘 용기를 내서 전화를 드렸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더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수산중공업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800원에 30%입니다. 2,800원에 30%. 네, 예. 이번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며칠 예. 전에. 알겠습니다. 진짜 요즘 정말 많이들 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타이밍은 괜찮을까요? 많이 떨어졌네요, 이 종목도. 네. 뭐 저 때문에는 아니겠죠. 제가 최근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맞을 거예요. 네. 일단 중요한 건 이제 매매를 해서 뭐 수익이 나는 것 또한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매수했는데 뭐 손실이 났다고 해서 사실 그것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최근에 다시 거래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항상 제가 또 강조해 드리는 게 있잖아요.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수산중공업은 지금 비중을 30%를 한 번에 사신 거죠? 맞죠? 예. 네. 예. 지금은 제가 이제 최근에도 매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이제 분할로 아니면 좀 접근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는 거 한 번에 탁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수산중공업도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주식을 매매할 때도 최소한 이제 한 뭐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하면서 종목들도 좀 분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수산중공업은 지금 시세 지금 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2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좀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3,2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보시고 올라오면 그때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메리츠 화재 네, 메리츠 화재 매수가랑 비중은요? 36,550원 10%입니다. 네, 36,550원에 10%.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수익을 꽤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멘토님. 네. 요즘 이제 또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어디까지 조금 더 보면 좋을까요?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관련 종목 중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굉장히 또 해왔던 네. 종목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맞아요. 지금은 사실 10% 정도 비중이고 36,000원 정도의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나고 있다면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비중이 뭐 굉장히 크게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굳이 분할로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손절가만 좀 잘 잡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익 중이시고 제가 볼 때는 4,500원 정도를 일단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만약 4,5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팔아야 되겠죠, 그죠? 수익을 챙겨야 되겠죠. 네. 4,500원 손절가 잡아두시고 위쪽으로 시세가 지금 거래는 아직 좀 많지는 않아서 탄력 자체가 지금보다 좀 약할 수는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 44,000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이 가격을 넘었을 때 그때부터는 정리를 해나가세요.
아시겠죠? 정리를 하라고요? 네. 네. 44,000원. 그 44,000원 만약에 뭐 그때는 최소한 절반 정도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절반 정도요? 네, 절반 정리하시고 네. 나머지는 45,000원. 뭐 넘어가면 정리하셔도 괜찮고요. 아시겠죠? 예. 정리할 시기 네, 시점은 44,000원부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식해드립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저 오성첨단 소재고요. 네. 네, 3,370원에 14%입니다. 네, 오성첨단 소재 3,370원에 14%. 네네. 알겠습니다. 오성첨단 소재도 우리 시청자분 사고 나서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멘토님.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한번 전략을 만들어 볼까요? 참 어려워요. 네. 이 회사가 뭐 수익을 못 내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서 이미 관심이 한번 쫙 지나간 네. 다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회사도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5,800원까지 올라갔다가 2020년도에서 2021년도 그리고 나서 지금 2,000원 정도의 가격대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3,300원대 매수하셨고요. 힘드시죠? 네네. 힘드시죠? 네, 그렇죠. 네. 제가 갖고 있어도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네. 추가 매수를 혹시 고려하고 계세요? 추가 매수해서 지금 단가가 좀 이렇게 좀 내려간 거였거든요. 너무 일찍 하셨네요. 그렇죠? 네네. 추가 매수를 안 하셨다면 모르겠는데 하셨는데 지금 이 가격이라면 굉장히 비싸게 사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14%다. 더 해봐야 사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미 15% 가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더 하지 마시고요. 그냥 네. 여기서 그러면 매수가 회복이 가능할까라고 한다면 저는 네. 가능해 보여요. 그래요? 다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부분만 참는다면 매수한 가격 3,400원이 아니라 저는 3,500원 정도까지도 그래도 조금의 수익이라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이거는 조금 길게 본다 생각하시고요. 중장기 투자를 해보세요. 네. 그리고 길게면은 네. 근데 지금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항상 처음에는 이게 과연 올라올 수 있을까 없을까를 걱정해요. 근데 올라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또 기간을 또 물어봐요. 예. 그렇죠. 근데 기간이 네. 사실 중요치 않아요. 기간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 회사는 만약에 또 탄력을 받고 뭐 시세가 들어오면 진짜 몇 개월 만에도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기간을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결국은 네.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네. 결과만 잘 내고 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회사는 기다려보자. 저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겠습니다. 3,500원까지. 네. 네, 홀딩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이번에는 임준현 님께서 에이블 CNC 9,950원에 10%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매수가까지 기다려볼까요? 답답합니다.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 최근에 올라오려고 하다가 좀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업종이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업종 안에서 이제 종목들을 막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옥석을 좀 가려내야 돼요. 그건 뭐냐면 같은 이제 화장품 업종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터 이제 꾸준하게 돈을 좀 잘 벌었던 회사들 아니면 좀 위기 상황에서도 좀 큰 이제 손해를 보지 않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좀 안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이제 화장품 업종 전체적으로 본다면 다 어려운 시기예요. 하지만 앞으로를 본다면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은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AVCNC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과거에 올라갈 때 탄력 때문에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매수한 가격대 9,900원, 10,000원 정도 가격이잖아요. 추가 매수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의 손실은 줄이고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최소한 저는 9,000원, 9,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다만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으로는 리미님께서 호텔신라 87,700원에 10% 조금 더 사도 될까요? 하셨는데요. 더 살까요? 87,7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호텔신라 지금 10% 정도 비중이면 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아니라면 맞아요. 예. 저는 조금 더 추가 매수도 괜찮다고 봐요.
다만 이제 여기서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만약에 오늘 뭐 매수한다면 한 5% 매수했다고 또 얼마 후에 또 5% 매수하든지 이런 식으로 분할로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제시해드리면 저는 뭐 95,000원 이상 봐야죠. 그래서 95,000원 목표 주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다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양지수, 보합권 등락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 어떤 키워드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I 로봇 관련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신사업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 수요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 메타버스와 로봇을 신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모멘텀이 오늘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글로벌 경기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 자동화와 무인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의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장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일 로보틱스가 코스닥 상에 처음으로 상장을 했는데요. 따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산업용 로봇이 주력 사업이고 최근에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30% 상한가 기록을 하면서 26,000원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 좋습니다. 트윈과 마인즈랩 모두 작년 11월에 상장한 종목인데요. 두 종목 모두 급등 흐름 보여주면서 트윈이 12%대, 마인즈랩 6%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철강 가격 상승 기대감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료탄 수급이 제한되면서 철강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호주산 강점탄 가격이 월초 대비 46% 이상 급등했다고 하고요. 특히 유럽에서 철강 가격이 아시아 지역보다 훨씬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 지속이 되면서 오늘 중소형 철강주 위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동일제강 13%대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금강철강, 문배철강 5에서 7%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중고차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완성차 대기업들이 이제부터는 중고차 매매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 오늘 관련 수혜주들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일에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또 현대차 그룹 내에서 중고차 경매업을 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6%대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중고차 관련주들은 처음에는 경쟁 심화 우려가 제기가 됐지만 결국에는 이 대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오토엔이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K카 24%, 롯데렌탈은 7%대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확인해 보셨고요. 시장 분위기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원달러 환율이 다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피 지수 2,700선 저항 부딪히고 있는데요. 2,692선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반면에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916선, 강보합권 수준 등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 상황 모두 확인해 보셨고요. 시황센터 김도원이었습니다. 네, 주챔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